요즘 이생망이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는 뜻인데요. 과거 이태백에 이어 M4세대, 흑수저와 헬조선, 그리고 이생망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도전의 상징이던 청년들이 오랜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네, 누구라도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가꾸고 희망을 꽃피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진 않은가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롱텀 파티를 찾아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진입니다. 네, 롱텀 파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방송대를 선택한 20대 학우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분의 초대 손님 나와 계신데요.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교육과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 2년 전부터 일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영관리부에서 회계 쪽을 맡고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과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유혜성입니다. 지금은 본부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 무릎 관절 연구팀의 연구원이고요. 네. 저의 정식 직업 명칭은 CRC입니다. 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DB 관리, 환자 관련 업무, 그리고 행정 업무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세 분의 전공 분야가 현재나 미래 직업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공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는 공과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과대학이 따로 없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학과를 갈지 고민을 계속 하다가 각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과별로 교과 정보에 이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보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청소년 교육과 쪽이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년 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성 학우님. 저는 이제 전적대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이제 사회학과를 전공이었는데 자퇴하고 나서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이어서 컴퓨터과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퇴는 그렇죠. 왜 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예, 아무래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친구들도 4년제 이제 슬슬 졸업할 때 돼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라서 이제 인문대를 졸업해도 크게 내가 뭘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자퇴를 하고 컴퓨터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대학에서는 학교를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1년 정도밖에 안 다녔어요. 1년. 그래요? 네, 딱 1년. 그 기간이 근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겠다. 일단 1년 끝내고 이제 군대를 가서 전역할 때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하고 나서도 많이 했고. 우리 김문주 학우님은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게 된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저희 팀에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께서 네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가만히 멈춰있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맨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한 계기도 전 교수님이랑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팀 안에 이제 작지만 좀 더 전문가가 되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공부도 시작했고, 왜 통계학과를 이제 지원했냐면요. 제가 하는 일이 연구 쪽에 관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논문 관련된 일, 그리고 통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통계를 배우면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보통계학과 지금 2학년인 거죠? 네, 네. 예. 전공 공부는 어떠세요? 매우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아. 네. 이과 쪽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음. 그래서 수학 계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수학 계산을 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근데 수학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계학과를 통해서 일도 물론 같이 배우지만 이해도가 더 높아졌어요. 네. 지금 계신 곳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병원에? 예. 2년 조금 넘었고요. 제가 의료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학과를 보면 간호학과, 네네. 그리고 의료정보학과, 의료 시스템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의료 쪽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네, 병원 쪽에 더 많이 접근해 있어요. 일상에 지치거나 앞날이 문득 막막해질 때 롱톡 파티의 즐거운 수다에 동참해보세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갈증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잠자고 있던 당신의 열정을 일깨워드립니다. 이서연 학우님은 그 공부하는 동안은 어떠셨어요? 이과 계열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뜻하지 않게건 뜻하게건 어쨌거나 이제 입문대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다 저희 방식대로 풀이를 하고 저희가 그냥 구상을 해서 뭐 과학은 뭐 실험을 해서 풀이를 하고 수학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풀이를 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 이름을 외워야 되고 그 학자들에 맞는 또 각자의 상담 기법이니 예. 자기들의 이론을 너무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교과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네. 1학년 2학기 정도 하니까 이제 그 후에는 계속 나오시던 뭐 프로이드니 에릭슨이 나오시던 분이 네네. 계속 나와주셔가지고 좀 네. 수월했는데 네. 그 첫 학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울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첫 시험 볼 때. 학점은 좋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한 3점 와, 대 그러면 정도. 되게 4점은 못 잘하는 넘었어요. 아. 3점대만. 우리 위혜성 학우님은 지금 2학년이신 거죠? 네. 예, 그 전적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인문학에서 이공계열로 바꾸시면서 네. 또 어떤 점이 좀 어려웠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요. 이제 뭐 이 부분도 지금까지 쌓여온 역사가 있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건 이제 인문계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어려운 거는 이제 뭐 이과라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생소한 분야라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로 이제 뭐 프로그램 활용이나 이런 쪽을 배우지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고 왜 이렇게 사용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생소한 부분이 좀 컴퓨터 과학과를 선택하는 어떤 비전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어떤 걸 좀 해야겠다? 처음에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쓰일 기술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요. 이 분야는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방송대의 장점이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대학 중에서도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전 이제 방송대 말고 다른 일반 대학교, 그러니까 야간 대학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랑 같이 일하신 전희미 선생님 한 명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방송통신대학교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 방송통신대학교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시간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간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방송통신대학교를 더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입학하게 된 계기가 저도 이제 취업 활동을 했었어요. 뭐 직접 면접도 보고 이제 합격도 해서 직접 일도 해보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수준으로는 이 이상의 질을 가진 직장을 가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학위를 가지고 학위를 통해서 이제 더 높은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더 공부를 해야지 이제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진학한 이유가 가장 커요. 지금 나이가 25이시라고 하셨죠? 그럼 친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친구들은 이제 재수해서 뭐 3학년, 4학년쯤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휴학하고 나서 이제 뭐 국가고시 준비를 한다던가 휴학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혼자 뭐 유학을 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직 소위 말하는 뭐 자리를 잡았다 이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면 저도 좀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요즘 친구분들 만나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좀 더 거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대충 말하면은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제일 좀 걱정이 크죠. 아무래도 다들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고는 있는데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뭐 확실히 정해서 간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성 씨가 선택한 어떤 선택 길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의견을 내신 친구분이 혹시 계셨나요? 다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해서 너는 그렇게 했구나라는 반응인 것 같고요. 뭐 이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소연 학우님은 어떠세요? 방송대학을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이제 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방송대를 꼭 가야겠다라고 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원래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현역 때 원하던 대학을 이제 낙방하게 돼서 재수를 하였고 재수했는데 또 낙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방황을 하던 차에 삼수를 하면 정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제가 집에서 혼자 했었거든요. 독학재수로. 그러니까 삼수까지 하면 진짜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어떡하냐. 근데 진짜 내가 저기 이상한 대학 가기는 그러니까 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너무 아까워서 원하지 않은 대학 가기는 싫은데 그런데 삼수도 하기도 싫고 그래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차에 방송통신대학교를 갈까? 왜냐면 학비 문제도 저는 컸어요. 학비가 어차피 원치 않은 대학 갈 거면 그러니까 학기마다 300만 원씩 들이지 말고 차라리 30만 원 들이는 방송대가 낫지 않을까. 입학을 하시고 또 취업도 하시고 일단은 저도 처음에 1학년 때는 그 국가 근로장학생으로 한 2년 가량 일을 했었고요. 중간에 대외 활동을 하려고 이제 근로장학생에서 나와서 대외 활동 몇 가지 하고 이제 실습 제가 자격증 사회복지사랑 뭐 이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거의 한 달 가량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평일에. 네. 그래서 나온 김에 실습한 다음에 이제 운 좋게 3학년 때는 이제 그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다니시면서는 어떤 고민이 어떤 관심이 제일 많으셨어요? 일단 학기 초에 1학년, 2학년 때는 또래 친구들은 이제 또래 애들이랑 MT도 가고 OT도 가고 막 이제 놀러 다니는 대학 캠퍼스만의 그 캠퍼스 생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가고 싶었던 대학에 못 갔다는 생각에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편입도 생각해보고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래서 잘 안정되지 못하고 남들 부러워서 이제 아 쟤네들은 저렇게 놀러 가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만 있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아 다시 그냥 편입을 다시 반수를 할까 생각도 해보고 아 그냥 편입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또 공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맞아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방송대 이제 청소년 교육학과에 네. 매력을 이제 확 느끼게 된 뭐 그런 계기나. 그거는, 맞아. 저 1학년 1학기 때 제가 이제 학생회를 들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학생회를 들었는데, 학생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머, 너 되게 어려 보이네. 몇 살이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1살입니다. 이랬더니, 그럼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는 활동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래서 일단은 그때 무조건 하겠다 그랬거든요. 일단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떤 건가요? 뭔진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랬더니까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성취하면 뭐 동장도 주고 은장도 주고 금장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듣고 일단 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하겠다고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활동이었냐면 이렇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각 단계별로 이제 동장, 은장, 금장 이렇게 단계가 나누어지고
동장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뭐 봉사활동,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각 활동별로 활동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개발이면 내가 뭐 개월이 있거든요. 동장은 이제 3개월씩 하는데 한 개만 6개월씩 하고 3개월씩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내가 각 영역에 맞는 활동을 해서 그 활동에서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성취하는 활동이거든요. 그걸 인증을 해주는 건가요? 네. 동장, 은장, 금장 다 영국에서 이제 그래서 뭐 자기 개발을 예로 들면 그 3개월 동안 저는 뭐 영어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뭐 토익 900점을 맞겠습니다. 하면 그 3개월 동안 토익 900점을 맞기 위해 아이가 이제 3개월 동안에 12주 동안 계획을 세워요. 네. 첫 주는 뭐 단어 100개 외우기, 둘째는 뭐 외우기에서 마지막에 뭐 응시하여서 900점 이상 따기. 그래서 그 모든 활동이 끝나면 이제 기록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 뭐 신체 단련이면 자전거 타서 뭐 한강을 종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각자의 그 활동 목표를 성취하면 동장을 포상받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은장은 조금 활동이 길거든요. 뭐 6개월씩, 금장은 12개월씩 이렇게 활동을 하여서 자기가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면 포상을 주는 거예요. 청소년교육과 학우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근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되면 이 포상제 담당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인증을 해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그 나이대가 됐기 때문에 담당관이 되기 전에 학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던 기회를 얻게 된 거였고요. 저희 이제 청소년 교육과 3학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 소정의 교육 시간을 통해서 담당관으로 위촉이 돼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그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저희 청소년 교육과 이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보고 아이들을 지도해보고 아이들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학생으로도 해보고 저는 지도관도 해보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본인이 뭘 계획을 세워서? 저는 동장 때는 자기개발로 단소를 배웠고요. 단소? 네, 단소를 배웠습니다. 단소를 들고 나왔나요? 아니, 단소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타서 체지방 감량하기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자전거 타서 체지방 감량을 하고 이제 봉사활동으로는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 보조하는 걸 하였었고요. 탐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저희가 이제 다 짐을 짊어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뭐 산행 같은 걸 하면서 내가 동장 탐험활동으로 목표를 어느 산을 등반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행하는 게 탐험활동이거든요. 탐험활동은 다 잠도 텐트에서 자고 직접 조리해서 먹고 다 이러는 활동이에요. 그래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얼마나 기간에 걸쳐서? 탐험활동은 동장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씩 2번 하거든요. 예비탐험, 정식탐험 이래서. 그래서 총 3박 4일을 했고요. 은장 때는 이제 2박 3일, 2박 3일 2번 하고 금장 때는 3박 4일, 3박 4일 2번 해서 한 일주일가량 하거든요. 뭐 팀이 좀 꾸려지는 건가요? 네, 팀이 이제 꾸려집니다. 같이 활동하는 아이들이 같은 목표를 세워서 이제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협업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꼭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전 국민의 전국 청소년들 나이만 되면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나 이거 지났네 이제 나 하고 싶은데. 많이 지나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다. 청소년 교육과는 어쨌든 거기에 지도자 담당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을 또 쌓을 수 있고. 김문주 학우님이 도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나이 됩니다. 네. 강력 추천은 저는 강력 추천. 탐험으로다가. 만날 사람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으시다고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인생길, 배움의 기쁨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대학교에서 그 대학생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른 분들은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학기는 전업 학생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전역하고 나서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네. 집에서 그냥 놀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입학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시간이 생겨서 남는 시간에 이제 취미로 뭐 기타도 배우고 외국어도 공부해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김문주 학우님. 예. 동생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제가 동생이 3명이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둘째, 제가 첫째고요. 둘째는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문학 쪽에 일하고 있거든요. 수문학? 네. 수문학이 뭐냐면요. 이제 국가 댐이 있잖아요. 그 댐을 설계하고 관리해주는 건데요. 동생은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네. 동생은 디자인 분야가 좀 뛰어나서요. 그래가지고 설계에 대해 재미를 붙여서 그쪽으로 가게 됐고, 셋째는 이제 수도공고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동생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공무원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들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을 하신 거네. 네네네. 자매예요? 아니면 남동생들이요? 그리고 2명은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여동생, 막내 동생은 5살. 남자. 5살이요? 네. 자매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겠다. 서로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진로에 대해서. 네. 일단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네.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만약에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이 재밌었느냐, 즐거웠느냐,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 계속 이제 하루하루 저희 가족은 네.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선취후지나 제가 본 첫째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둘째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선취후진하기 저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은 선취후진학 교육을 많이 시켜요. 거기에 맞춰서 맞는 시스템을 공부시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정보를 많이 알아서 아마 더 선취후진학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들은 다들 취업을 대부분들 하신 거예요? 네, 반은 취업을 했고요. 반은 대학교를 갔어요.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서 환경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누시나요? 저랑 이제 같은 분야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네네. 분들이 더 많은데, 같이, 저는 이제 진료 부분에서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진료도 많이 교수님이랑 같이 들어가서요. 네네. 그래서 진료 쪽에서 일하는 친구랑 만나면, 뭐 어떤 환자가 이랬다,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제 그 친구도 교수님을 만나니까, 근데 교수님 이제 존경스럽다, 멋있으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만약에 환자가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들. 근데 저는 이제, 무릎 관절 팀이라서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보통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을 만나는데 이제 진료에 같이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 환자분들을 통해서요. 다 아프신 분들이 오시는 병원이지만 그래서 환자분들이랑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자기는 이미 생을 다 살았다. 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나 젊었을 때 나도 이런 걸 해봤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환자분들 아픈 거를 보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네. 그래서 많이 아프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 무릎이 더 많이 아프셨나요? 물론 질문 양식이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친절하게 상태를 여쭤보려고. 그렇게 직접 환자를 직접 네. 만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 인터뷰 때문에 네. 자료 인터뷰. 자료 인터뷰 때문에도 그렇고
선취의 후진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죠? 네네. 그 선취 후진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교육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과정이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요. 장점은 일단은 돈을 안정적이게 벌 수 있고 또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일을 만약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면요. 그 일에 공부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더 접근을 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는 학교를 찾게 되고 네. 그리고 그 학교의 과가 내 일과 관련이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도움이 되겠다. 뭔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좀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 줘서 전 제일 좋고요. 이번에는 유혜성 학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명문대를 자퇴하고 방송대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후회는 없으신지 또 궁금하네요. 내가 뭘 할지 정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진학을 했다는 게 가장 크고요. 정할 때까지 고민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정하고 나니까 되게 빨리 진행이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선택에 만족하면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본인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딱히 예상을 해서 뭐 어떻게 계획대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저는. 앞으로 계획대로 뭘 하겠다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민보다도 사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에 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우리 이수연 아버님은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나한테 어떤 미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혹시 스스로 질문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주의의 희생자였는데 희생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과대학을 원했던 것도 뭐 건축대학을 원했던 것도 그냥 뭐 남들이 이과였으면 당연히 공대에 가야지 뭐 문과면 당연히 경영학 가야지 이런 식처럼 네. 그 남들 시선 뭐 이런 사회 시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았나 생각을 가끔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성적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이런 기준으로 갔다면 아마 제가 재수 뭐 현역 재수 실패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학에 점수 맞춰서 갔다면 아마 오히려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원치 않은 물론 그 전공도 맞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그 선택의 기로를 저는 20살에 겪었지만 25살에 와서 이제 졸업할 때쯤 그때 또 다시 내가 이게 원하는 게 맞나 남들이 우아우아 해서 남들이 그 사회의 시선 때문에 사회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제 뭐 포상대를 통해서도 그랬고 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거를 찾고 노력하고 이제 그거를 발전시키는 법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대 와서.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워즈워드의 무지개. 롱텀 파티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시간 관리 노하우를 좀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퇴근하고 나면 저는 이제 저희 직장이랑 저희 집이랑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지하철로? 걸려요. 네, 지하철만 네. 1시간 10분이 걸려요. 그러면 저는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다 합하면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출근한 시간이 10시거든요. 예. 굉장히 출퇴근할 때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네. 10시간. 약간 뒤에 시간이네. 그래서 처음에 일하고 1년 반 정도는 그 시간을 그냥 요새는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 타면 핸드폰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핸드폰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방통대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수학 공부 한 번 더 해보자. 아니면 뭐 통계 공부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책을 이제 항상 가방에 두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만약에 시험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때는 읽을 책거리들 갖고 오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거나 공부하는 기간이면 과목을 아침에 그 전에 공부한 과목을 들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땡기는 과목, 제가 손이 가는 과목 가방에 놓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책을 보게 돼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또 퇴근 시간에는 되게 피곤해요. 퇴근하고 나서는 집에 또 아기가 있어가지고요. 되게 시끄럽고요. 막내. 네, 5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여건이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저희 2층에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조용히 혼자 10시부터 아기가 자는 시간. 그래서 10시부터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하루에 꼭 3강이 각각 과목당 1강씩 총 3강 꼭 듣자. 온라인 강의를? 네, 온라인 강의를. 그리고 이거 강의 듣기 전에는 이제 복습을 해요. 그 전에 했던 과목에 대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강의 3강의를 듣고 바로 자요. 10시부터 시작해서 3강을 듣고 네, 자면 네네, 저는 거의 2시에 자요. 매일. 그치. 우리 어떤 강의는 1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3강 들으면 거의 뭐 1시, 2시 이렇게 자는데 이제 그게 몸에 배겨가지고요.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공부를 이거 2강만 들을까? 아니 1강만 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3강씩 계속 들으면 그게 이제 많다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4강 한번 들어보고 이건 진짜 못하겠다. 이제 나도 다음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딱 3강.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일요일은 꼭 쉬거든요. 토요일까지는 풀로 공부를 하고 이제 출퇴근 시간 퇴근하고 나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저는 꼭 쉬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새로운 주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쉬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일 3강씩 들으면은 우리 6과목, 한 학기에 6과목을 여러 번 반복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네. 그죠? 여러 번 들으세요? 저요? 네. 제가 못 들었던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뭐 이해가 잘 부족했다. 복습을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꼭 들어요. 왜냐면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했다고 전 믿고 그렇게 넘기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근데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더 듣고, 그리고 책을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야, 이거는 뭐 학점은 공부의 FM을 보여주는 우리 김문정. 학점도 잘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자, 점수를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나 되시나요? 아니, 사실 장학금 여기서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팀 선생님들도.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게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느 부분이 어려웠냐.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일하신 분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래서 뭐 수학적인 부분 좀 모르면 이제 영어도 살짝 모르면 가서 이제 살짝 맞아요. 여쭤보고. 선생님이 많네요, 진짜 현장에. 네, 제가 제일 막내예요. 아까 김문주 학우님께서는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는데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이제 두 분도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유혜성 학우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는 이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앞으로 이제 뭘 할지, 뭘 하면 좋을지 지금까지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리면요. 공부를 계속 마쳐서, 대학교를 마쳐서 학위를 받아서 이제 기사 자격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트워크나 이제 통신 쪽에는 여러 종류의 자격이 있어서 일단 그중 하나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고, 제 다른 꿈 중 하나가 이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걸 경험해보고 이제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제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이소연 학우님. 원래 꿈은 크게 끄는 걸 했으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그냥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청소년들의 이제 꿈과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마라톤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약간 한 달 만에 끝내기. 네, 그런 활동이랑 뭐 상담 상담 이론과 활동 같은 거에 이렇게 잘 접목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자존감 없는 친구들, 좀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 없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우님들한테 공부, 배움의 의미는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가야 하는 길에 꼭 필요한 노력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해요. 통계학과에서 통계만 배우는 게 아니라 통계에 대한 거를 알게 되면 내가 이것도 활용할 수 있고 저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통계 뭐 요새는 뭐 통계는 다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여러 분야에서 제가 이제 가야 할 뭔가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 배움은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어렵지만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숙제 같은, 과제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한 게 자꾸 보이고 더 배워야겠다 자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울수록 시야도 넓어지고 배울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평생 공부 퀘스트 롱텀 파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오늘 롱텀 파티 네 번째 시간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대 손님들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준비했던 것보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잘 안 돼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공부를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상황 사람들이랑 이렇게 분들이랑 얘기하니까 다 신기하게 들리고요. 또 청소년 교육학과 되게 신기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 이렇게 얘기해본 게 참 부끄럽거든요. 제가 하는 공부, 일,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인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에 대해서 더 의지가 많이 생기고요. 저도 평소에 제 생각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떨까 좀 걱정 좀 했었는데 좋았습니다. 저희 과 20대 몇몇 분이랑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진로가 거의 같으니까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뭐 어디서 취업해서 하고 싶다, 뭐 수련원에 가고 싶다, 수련관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타 학과 20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 선생님 어떠셨어요? 세 분 말씀 들으면서 20대 때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나. 또 얼마 안 오늘 됐잖아. 20대 지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을 또 좀 과거를 좀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참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세우시고 너무 멋진 20대를 보내고 계신 세 분께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네. 주세요. 20대에 저는 아마 스스로 나이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을 외면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다시 한번 활기차게 살려고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대 청춘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쾌한 공부하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